혹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관계를 참아 끊어내지 못해 힘들어한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마주하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트라우마 결속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관계 속 가해자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로 끌어들였고, 당신이 그 거미줄을 끊고 나가려 할 때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버링, 즉 진공청소기처럼 상대를 다시 빨아들이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계 초기에 보여주었던 달콤한 말과 행동, 이른바 러브바밍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사과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내가 치료를 받을게 와 같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그들의 덫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상황이 있습니다. 힘겹게 관계를 끊어내면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그냥 대화만 좀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내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대화하려는 이유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다시 조종하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그들의 거미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책략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당신의 생각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왜곡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그립고 때로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절대로 그 감정에 먹이를 주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뇌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분비되었던 도파민 때문에 당신의 뇌는 지금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결책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천천히 변합니다. 이 감정들이 점차 옅어지고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이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발목을 붙잡아 도저히 떠나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 번만 더 대화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주저앉고 맙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사람에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움, 외로움, 슬픔,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뇌는 즉시 해결책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갈망하듯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곳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장소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하고 싶어. 그가 나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와 같은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도한다 해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또다시 당신을 조종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을 중독으로 여기고 다루어야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약을 끊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선택하듯 당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갈망이 찾아올 때 그 갈망에 대해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곱씹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그 결속을 끊어내고 더 이상 그 감정에 어떤 먹이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강한 활동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갈망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아직 새로운 해결책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낡은 해결책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혼자서는 매우 힘겨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독과 트라우마 결속을 깊이 이해하는 상담가나 치료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트라우마 결속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이 문제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처음 형성되었던 트라우마 결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당신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치심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직 저 사람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 저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 없이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당신의 치유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용적인 도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문득 과거의 좋은 기억이 떠오르며 그 사람이 다시 그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뇌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와 같은 환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당신의 이성적인 뇌를 다시 깨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소홀했으며 학대적이었던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한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관계 초기에 러브바밍이 거짓된 가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작성한 그 목록을 꺼내 읽으십시오. 이 증거들은 당신이 다시 현실의 발을 딛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복합 트라우마의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학대받거나 방치당하는 관계 속에 있으며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결속을 끊고 당신이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관계를 참아 끊어내지 못해 힘들어한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마주하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트라우마 결속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관계 속 가해자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로 끌어들였고 당신이 그 거미줄을 끊고 나가려 할 때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버링, 즉 진공청소기처럼 상대를 다시 빨아들이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계 초기에 보여주었던 달콤한 말과 행동, 이른바 러브바밍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사과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내가 치료를 받을게 와 같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그들의 덫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상황이 있습니다. 힘겹게 관계를 끊어내면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그냥 대화만 좀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내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대화하려는 이유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다시 조종하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그들의 거미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책략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당신의 생각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왜곡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그립고 때로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절대로 그 감정에 먹이를 주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뇌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분비되었던 도파민 때문에 당신의 뇌는 지금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결책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천천히 변합니다. 이 감정들이 점차 옅어지고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이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발목을 붙잡아 도저히 떠나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 번만 더 대화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주저앉고 맙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사람에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움, 외로움, 슬픔,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뇌는 즉시 해결책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갈망하듯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곳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장소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하고 싶어. 그가 나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와 같은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도한다 해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또다시 당신을 조종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을 중독으로 여기고 다루어야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약을 끊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선택하듯 당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갈망이 찾아올 때 그 갈망에 대해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곱씹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그 결속을 끊어내고 더 이상 그 감정에 어떤 먹이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강한 활동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갈망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아직 새로운 해결책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낡은 해결책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혼자서는 매우 힘겨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독과 트라우마 결속을 깊이 이해하는 상담가나 치료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트라우마 결속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이 문제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처음 형성되었던 트라우마 결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당신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치심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직 저 사람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 저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 없이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당신의 치유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용적인 도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문득 과거의 좋은 기억이 떠오르며 그 사람이 다시 그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뇌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와 같은 환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당신의 이성적인 뇌를 다시 깨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소홀했으며 학대적이었던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한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관계 초기에 러브바밍이 거짓된 가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작성한 그 목록을 꺼내 읽으십시오. 이 증거들은 당신이 다시 현실의 발을 딛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복합 트라우마의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학대받거나 방치당하는 관계 속에 있으며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결속을 끊고 당신이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관계를 참아 끊어내지 못해 힘들어한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마주하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트라우마 결속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관계 속 가해자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로 끌어들였고 당신이 그 거미줄을 끊고 나가려 할 때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버링, 즉 진공청소기처럼 상대를 다시 빨아들이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계 초기에 보여주었던 달콤한 말과 행동, 이른바 러브바밍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사과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내가 치료를 받을게 와 같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그들의 덫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상황이 있습니다. 힘겹게 관계를 끊어내면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그냥 대화만 좀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내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대화하려는 이유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다시 조종하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그들의 거미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책략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당신의 생각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왜곡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그립고 때로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절대로 그 감정에 먹이를 주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뇌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분비되었던 도파민 때문에 당신의 뇌는 지금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결책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천천히 변합니다. 이 감정들이 점차 옅어지고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이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발목을 붙잡아 도저히 떠나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 번만 더 대화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주저앉고 맙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사람에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움, 외로움, 슬픔,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뇌는 즉시 해결책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갈망하듯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곳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장소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하고 싶어. 그가 나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와 같은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도한다 해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또다시 당신을 조종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을 중독으로 여기고 다루어야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약을 끊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선택하듯 당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갈망이 찾아올 때 그 갈망에 대해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곱씹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그 결속을 끊어내고 더 이상 그 감정에 어떤 먹이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강한 활동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갈망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아직 새로운 해결책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낡은 해결책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혼자서는 매우 힘겨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독과 트라우마 결속을 깊이 이해하는 상담가나 치료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트라우마 결속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이 문제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처음 형성되었던 트라우마 결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당신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치심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직 저 사람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 저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 없이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당신의 치유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용적인 도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문득 과거의 좋은 기억이 떠오르며 그 사람이 다시 그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뇌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와 같은 환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당신의 이성적인 뇌를 다시 깨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소홀했으며 학대적이었던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한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관계 초기에 러브바밍이 거짓된 가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작성한 그 목록을 꺼내 읽으십시오. 이 증거들은 당신이 다시 현실의 발을 딛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복합 트라우마의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학대받거나 방치당하는 관계 속에 있으며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결속을 끊고 당신이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관계를 참아 끊어내지 못해 힘들어한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마주하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트라우마 결속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관계 속 가해자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로 끌어들였고 당신이 그 거미줄을 끊고 나가려 할 때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버링, 즉 진공청소기처럼 상대를 다시 빨아들이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계 초기에 보여주었던 달콤한 말과 행동, 이른바 러브바밍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사과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내가 치료를 받을게 와 같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그들의 덫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상황이 있습니다. 힘겹게 관계를 끊어내면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그냥 대화만 좀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내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대화하려는 이유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다시 조종하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그들의 거미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책략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당신의 생각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왜곡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그립고 때로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절대로 그 감정에 먹이를 주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뇌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분비되었던 도파민 때문에 당신의 뇌는 지금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결책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천천히 변합니다. 이 감정들이 점차 옅어지고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이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발목을 붙잡아 도저히 떠나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 번만 더 대화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주저앉고 맙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사람에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움, 외로움, 슬픔,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뇌는 즉시 해결책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갈망하듯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곳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장소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하고 싶어. 그가 나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와 같은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도한다 해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또다시 당신을 조종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을 중독으로 여기고 다루어야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약을 끊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선택하듯 당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갈망이 찾아올 때 그 갈망에 대해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곱씹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그 결속을 끊어내고 더 이상 그 감정에 어떤 먹이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강한 활동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갈망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아직 새로운 해결책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낡은 해결책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혼자서는 매우 힘겨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독과 트라우마 결속을 깊이 이해하는 상담가나 치료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트라우마 결속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이 문제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처음 형성되었던 트라우마 결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당신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치심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직 저 사람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 저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 없이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당신의 치유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용적인 도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문득 과거의 좋은 기억이 떠오르며 그 사람이 다시 그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뇌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와 같은 환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당신의 이성적인 뇌를 다시 깨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소홀했으며 학대적이었던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한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관계 초기에 러브바밍이 거짓된 가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작성한 그 목록을 꺼내 읽으십시오. 이 증거들은 당신이 다시 현실의 발을 딛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복합 트라우마의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학대받거나 방치당하는 관계 속에 있으며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결속을 끊고 당신이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혹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관계를 참아 끊어내지 못해 힘들어한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마주하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트라우마 결속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관계 속 가해자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로 끌어들였고 당신이 그 거미줄을 끊고 나가려 할 때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버링, 즉 진공청소기처럼 상대를 다시 빨아들이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계 초기에 보여주었던 달콤한 말과 행동, 이른바 러브바밍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사과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내가 치료를 받을게와 같은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그들의 덫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상황이 있습니다. 힘겹게 관계를 끊어내면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그냥 대화만 좀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내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대화하려는 이유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다시 조종하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다시 그들의 거미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책략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당신의 생각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왜곡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그립고 때로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절대로 그 감정에 먹이를 주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뇌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분비되었던 도파민 때문에 당신의 뇌는 지금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결책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천천히 변합니다. 이 감정들이 점차 옅어지고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이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발목을 붙잡아 도저히 떠나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 번만 더 대화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주저앉고 맙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사람에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움, 외로움, 슬픔, 고통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뇌는 즉시 해결책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갈망하듯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그 사람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곳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장소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화하고 싶어. 그가 나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문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와 같은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도한다 해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또다시 당신을 조종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을 중독으로 여기고 다루어야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약을 끊기 위해 완전한 단절을 선택하듯 당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갈망이 찾아올 때
그 갈망에 대해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곱씹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그 결속을 끊어내고 더 이상 그 감정에 어떤 먹이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강한 활동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갈망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아직 새로운 해결책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낡은 해결책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혼자서는 매우 힘겨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독과 트라우마 결속을 깊이 이해하는 상담가나 치료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트라우마 결속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당신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이 문제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처음 형성되었던 트라우마 결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당신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치심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직 저 사람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 저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도 건강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람 없이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당신의 치유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용적인 도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트라우마 결속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문득 과거의 좋은 기억이 떠오르며 그 사람이 다시 그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뇌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와 같은 환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당신의 이성적인 뇌를 다시 깨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소홀했으며 학대적이었던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한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관계 초기에 러브바밍이 거짓된 가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작성한 그 목록을 꺼내 읽으십시오. 이 증거들은 당신이 다시 현실의 발을 딛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견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복합 트라우마의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학대받거나 방치당하는 관계 속에 있으며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결속을 끊고 당신이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